직장인 자살 50문 50답. 여섯 번째 질문. 자살의 산재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마 이번 시간이 아마 근로자 자살 50문 50답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였다면은 당연히 산재가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그 사보험 같은 거 있죠. 생명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이런 거는 보통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사고가 이미 예기되어 있었다면은 보험 상품 자체가 놓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몸에 자기가 스스로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험 상품에서도 보상을 해주지를 않겠죠, 당연히. 사보험은 아니지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도 하나의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예기치 않은 사고에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제 근로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이라는 이 특수한 행위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아니죠. 즉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포기한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해 행위로 본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우리 산재보상보험법에서도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이른 자해 행위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상의 사유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근로자가 만약에 자살하였다면은 이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근로자의 자해행위, 즉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업무상 사유 때문에 자살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자살 당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문제는 두 번째 요건인데요. 자살 당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을 것,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이상 상태란 것은 뭐 이런 거죠. 재해자 스스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사 판단에 어떤 불가능한 상태, 즉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자살 당시 아무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괴롭힘에 의해서 또는 고객의 갑질에 의해서 그 재해자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 당시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은 그 자살은 재해자의 고의 자해 행위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재해자가 자살 당시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았다는 그런 병력이 없었다면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오겠죠. 이전에는 실제 업무상 사유 때문에 근로자가 정말 이렇게 자살한 사유가 많았어요. 그 많은 사례들 중에는 실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었던 분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고의 자해 행위로 보고 다 산재를 안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규정이나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가 있죠. 제가 앞선 시간에 우리나라 직장인 근로자들의 약 83%가 한 번쯤은 다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이 회사 다니는 동안 정신과 진료 받기를 다 꺼려 하죠. 왜냐하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 향후에 자신의 어떤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자살 근로자 중 상당수가 실제는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한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자살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전에는 정말 산재 신청을 하였더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불성이 났죠.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보상 제도가 많이 개정이 됐어요. 이제는 자살 당시에 우울증 치료 병력이 병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살 당시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나 어떤 정황 증거만 확인되면은 업무상 재해로 이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 문제죠. 저희 그 사람과 산재에서 그동안 이렇게 쭉 수행했던 근로자 자살 사건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70% 정도는 제 당시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든지 또는 정신적 이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약 20, 30% 정도는 전혀 그런 정황 증거조차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은 자살한 재해자는 자살 당시 이미 내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약간 심신상실 내지 우울 상태에 있었으나 자살 당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외부에 그 심리 상태가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였더라면은 충분히 재해자의 어떤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회사 동료나 가족들이 관심 부족에 의해서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차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 사견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극히 특수한 행위에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판단 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그 행위 안에는 당연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즉 정신적 이상 상태가 이미 자살자의 의식 상태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근로자의 자살 사건 산재 판정에 있어서 자살과 업무 간의 어떤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되지 굳이 자살 당시에 그 자살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냐 없었냐 이걸 인정 요건으로 정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제가 사실상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자살 사건을 같이 판정하다 보면은 실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미 정신적 상태, 이상 상태니까 자살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 그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거죠. 끝으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놓은 근로자의 자살 사건 산재 인정 기준 3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좀 설명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가 일어난 경우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미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이나 사고로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 중에 어떤 정신적 고통이나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